예, 인간의 슬픈 감정, 그 외로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외로움 두 번째 시간으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혼자 있을 때 그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밥 먹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관계가 적은 사람을 쉽게 외롭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그 복잡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루를 사는 의미와 리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에 가깝습니다. 고독은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이고, 외로움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그 연결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오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오가지만, 수다를 떨고 하지만은 마음이 서로 닿지 않고, 웃음은 있지만 공감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 있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건넬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외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러한 그 외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외로움을 없애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결국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또는 기억에서 밀려났다라고 느꼈을 때 외로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젊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노년에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관계가 끊어졌어 이렇게 느끼면은 그건 외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외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한번 그 물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는 분명 외로움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보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수가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하다.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임이 많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만남이 잦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그 외로움은 크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폭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심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쓰기를 한다든가 글쓰기를 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와 같이 했을 때 내면을 채우는 활동 이런 것을 하면은 외로움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것,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배운다든가,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외로움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어떻게 보면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